자,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주식 왕초보 탈출을 하기 해서 캔들하고 보조지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최근래 들어서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증권사 이제 신규 계좌가 90만 개에서 120만 개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되겠다라는 내용들만 좀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캔들하고 보조지표를 했고 오늘은 이제 패턴하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턴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가장 작은 개념은 이제 캔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평균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주가가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캔들들의 조합 이런 내용들이 모여서 이제 패턴을 만든다라는 것인데 뭐 정확하게 이 패턴대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률상으로 본다라면은 70에서 80% 정도 이상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상당히 이제 기본기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패턴하고 이평선을 공부하면서 핵심만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패턴이라든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이나 그 다음에 주식이나 동일하게 다 접목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고점 패턴하고 저점 패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십시오. 여기에서 뭐 좀 더 뭐 복잡하게 다이아몬드 패턴이다 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응용되는 좀 패턴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패턴들. 그런 내용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르면 안 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안 하시면 되고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확률이 좀 높은 패턴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하면 되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건데 불확실성이 좀 높은 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점 패턴에서 나오는 외봉, 외봉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봉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기면은 쌍봉이 되겠죠. 쌍봉이 되겠고요. 이제 삼산행이라는 것은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만 있겠습니까?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점권에서 요런 패턴들이 나오면은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점 패턴들은 반대로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정시가 1573포인트 밑에 1400포인트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V자형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외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니까 좀 떨어질 건데 저점을 확인할 건데 쌍바닥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쌍바닥의 모습이 되겠고요.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다시 저점을 확인하면 우리가 이제 다중바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헤드 앤 숄더형을 뒤집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시세의 두 개 다 고점, 저점의 패턴은 전환을 나타냅니다. 전환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패턴이 쭉 추세가 유지되는 지속형이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전환에 대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패턴의 핵심은 뭐냐면은 거래량. 어떤 시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강한 캔들이 나오든지 양봉이 나오든지 음봉이 나오든지 거기에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이게 돈이 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지 그 다음에 추세가 이탈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이제 양봉이 나오든지 뭐 음봉이 나오든지 캔들이 나오면서 시세가 전환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합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이제 고점 패턴이 나오는 이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교변 그 학습을 함에 있어서
그냥 매뉴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봉 이렇게 놨습니다. 삼봉. 고점을 요렇게 찍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고점에서 무너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 표시가 잘 안 됩니다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를 고점을 찍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즉 에너지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서 고점권 언저리에 가면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고점 조금 있으면 이제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고점을 찍으면은 쌍봉을 찍든지 삼봉을 찍든지 찍을 겁니다. 그 찍을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쌍봉 이렇게 해놨습니다. 쌍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앞에 A쪽 봉우리하고 B쪽 봉우리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B쪽 봉우리가 A쪽 봉우리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거래가 쫙 감소가 돼 버렸죠. 이게 거래량이 감소가 돼 버렸습니다. 거래량이 감소가 됐으면 그 언저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전 봉우리는 100만 주였어요. 근데 이번에 봉우리가 앞전 봉우리 쪽에 언저리 주가에 갔을 때 얼마냐 하면은 약 6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시장이 월등하게 좋고 분위기가 업된다고 하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그 가격을 압도를 해버려야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래가 수반이 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쭉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외봉은 사실상 이제 지금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캔들하고 보조지표를 말씀드리면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곧 조만간 고점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저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고 오늘 보면은 주가들이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봉에서는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권에 가면은 여기에 캔들이 있습니다. 요 캔들을 보면은 고점권에서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올라갔는데 더 이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가 준다라고 하면은 역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삼성전기가 고점권에 가니까 주가가 캔들들이 대체적으로 음봉이 많이 나옵니다. 음봉이 나오고 난 뒤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거래가 줄기 시작하면은 결국 고점을 찍고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중상 헤드 숄더형의 패턴들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더 갈 것이다 말 것이다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구간에서 거래량 수반되지 않으면은 고점 나온다라는 거. 쌍봉에서 간단하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 구간에서 A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수반돼야 된다. 거래량 없으면은 돌파 못한다. 그 다음에 외봉에서 고점권은 캔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들하고 거래량하고 같이 보시면서 만약에 음봉이 자주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은 조만간 고점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매수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역으로 보시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여러분들이 외봉, 그러니까 V자형에서 저점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주식 선물이나 현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하고 거래량 감소라는 이런 내용들이 개별주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 패턴에서 보면은 이제 외봉에서 거래량이 외바닥에서 바닥이 나오는 신호들은 어저께 말씀드린 지표값, 그러니까 지표값을 조합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고요. 지표값을 보시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거래가 바닥을 칠 때는 캔들의 모습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나 그거 나오고 나서 도지나 이런 캔들들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줄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거래가 줄면서 나타났을 때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임박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장대 양봉 거래 생기면서
어저께 말씀드린 캔들 위에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쌍봉 패턴에서 좀 더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보조지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보조지표를 말씀드리면서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빠져 있는데 지표값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실전에서 보면은 거의 100% 확률이 높은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고 아마 일반 지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 패턴을 기억하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쌍바닥 패턴에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그 다음 이 A 구간하고 B 구간하고 이렇게 봤을 때 B 구간에서 캔들이 도지나 거래가 줄면서 도지가 나오거나 그 다음 보조지표가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확률상으로 저점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뭐 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바닥 직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캔들이 양봉 도지가 나오거나 양봉이 나오면은 거의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패턴하고 매수 패턴하고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동평균선은 이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밀집과 분산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 밀집이 됐을 때 어떤 투자를 하는가, 분산이 됐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얘기하죠. 크로스 분석이고 방향성 분석하고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면서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동평균선은 뭐 때문에 보냐 하면은 요 방향성 때문에 보거든요. 요 방향성을 파악을 하는데 사실상 좀 여러분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매매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5일선, 21선, 61선 어떤 구간에 오면은 매수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단기선들이 밀집되면서 나오는 거는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면 이제 진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제반 이동평균선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선 5일선, 21선, 61선이 밀집이 되고 조만간 이제 캔들이 하나, 양봉이 하나 떡하니 나오면은 이거는 뭐 그냥 눈 감고 매수를 하셔도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밀집이 됐는데 고점권에 가도 이동평균선들이 모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분산 과정에서 고점권에서 나오는 밀집 과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선, 61선, 60, 20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가다가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격이 장기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요렇게 나오면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밀집이고 골든크로스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떡하니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이 낮습니다. 고점에서 장기선하고 단기선이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체가 장기 투자했던 분하고 단기 투자했던 분들하고 거의 이제 같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거는 아닙니다. 경험상으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아까 제가 보시라고 했죠. 21선 볼 거냐, 5일선 볼 거냐. 이게 보면 연두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20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거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주식 선물하시면 지속적으로 매도만 치시면 될 거고요. 반면에 여기서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여기서는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 어떻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는가 그 다음에 우하향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자체가 매도 전략이냐 매수 전략이냐 달라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강의는 패턴하고 이동평균선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냥 눈 깜짝하면 싹 지나가 버리니까 제가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내용에 대해서 리뷰만 좀 리뷰하고 내일 유망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택이냐 큰택이냐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했죠. 자동차 조업체계, 화학,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장비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는 오늘 차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제 자동차 쪽은 그나마 강세권, 강보합권을 보였고 오늘 화학업종들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쪽에서는 일부 장 초반에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사실 은택트가 지금 시장의 중심은 맞아요. 예, 시장의 중심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딱 전환점,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조업체계 분명히 할 겁니다. 조선 자금 지원 그린 뉴딜 정책의 중심에 있다. 철강 경제활동 재개 수요 증가 기대, 가전 여름 성수기 대비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조금 위에서 고점권에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보다 오히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섹터들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